morning, everyone. It's Stacy with your 스모잉 for today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요일 이번 주 세 번째 스모잉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제 연결해서 immigration 이야기를 계속 다뤄볼 건데요. 어제는 제일 처음 immigration 통과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 그 뒤에 이제 마무리해서 완전히 나가는 것까지 볼 거예요. 자, 그래서 연결해서 어제 봤었던 걸 약간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어제 제가 뭐 return ticket 하면서 how long will you stay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꼭 호텔 정보 아니면 뭐 친구 집에 머문다 하면 어쨌든 그 숙소, 숙박 정보는 하나 인쇄를 해가든 써가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그쵸? 왜냐하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볼 질문이 Where will you stay?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Where will you stay while you're here?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어디에 머물 거예요?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사실 호텔이면 제일 말하기는 쉬울 거예요. 특히나 그 호텔이 좀 유명한 그런 메이저한 호텔이라면 이름만 말해도 알아들을 테니까 말하기가 가장 쉬운데 사실 요즘은 유명한 호텔뿐만 아니라 숙소도 엄청 많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사실 여행할 때 아는 사람, 친구나 친척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머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 Where will you stay while you're here?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At my friend's house 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여기도 이번에도 역시 I will stay at my friend's house인데 길게 말할 필요 없다 했죠. 괜히 헷갈리니까. 그래서 at my friend's house, at my cousin's house, at my uncle's house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쿨하게 가끔은 where does she live? at my friend's house 했을 때 where does she live?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. 아니면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갔었을 때 한 3년쯤 전에 그때는 immigration에서 at my friend's house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your girlfriend or boyfriend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. 예상치 못한 이런 질문들을 할 때도 있거든요. 약간 근데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막 질문을 다다다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그레이션에서 말을 좀 잘한다 싶으면 더 말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되게 긴장하고 있구나 외워와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거구나 싶으면 말을 오히려 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그 심사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질문을 조금 이제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아무 말이나 yes 하거나 오케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첫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Excuse me?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. 착하게 웃으면서 Excuse me? 하고 물어보면 얘가 못 알아들었나?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말을 해줄 테니까 어쨌든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못 알아들었을 때 엉뚱한 소리 하다가 계속 막 말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자, 그래서 어디서 머물래?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팔로우업 질문 중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호텔이라면 뭐 굳이 주소를 안 물어보겠지만 친구 집이요, 뭐 친척 집이요 이렇게 하면 주소가 뭐야? Where does she live? 아니면 What's the address? Do you know?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남의 주소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, 우리. 그쵸? 그래서 어제 알려드린 미리 인쇄를 해가거나 써갔다면 그 종이를 보여드리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꼭 가져가 주세요. 안 쓰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덜 불안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주시고 자, 그 다음은 이제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볼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것도 은근히 많이들 물어보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싱글이라면 결혼을 안 했다면 더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에 머무는 거 아니야?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일을 뭘 하냐고 물어봐요. 너 직업이 뭐야?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눌러 앉을 것 같은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일을 할 것 같은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직업이 확실하게 있다. 한국에서 난 일을 잘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그래야지만 얘가 눌러 앉을 생각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통과를 시켜주니까 직업을 잘 말을 하셔야 합니다. student라면 학생, I'm a student.
괜히 얘기하세요. I'm a student at 연세 University. I'm a student at Korea University, Seoul National University. 뭐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세요. 학교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. 조금 더 이렇게 신뢰감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.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막 잘 알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I'm a student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학교 이름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학생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사실 두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이거는 이미그레이션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 때도 뭐 이렇게 자기소개 같은 걸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I'm an office worker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. What do you do? 라고 질문했을 때 무슨 일 하세요? What do you do? What's your job? 이렇게 잘 안 물어보죠. What do you do? 아니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?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. 그랬을 때 I'm an office worker 하면 답이 되게 어색해요. Office worker. 그래서 말하는 듣지만 오케이 좀 약간 이런 반응을 좀 불러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직장인의 의미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이번에도 둘로 나눠서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친구도 알 것 같은 좀 글로벌한 회사다. 큰 회사다. 뭐 예를 들어 삼성에 다닌다 칩시다. 그러면 아예 office worker이라고 하지 마시고요. I work at 삼성.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? I work at 삼성. 자, 그러면 이제 대부분 What do you do at 삼성?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할 거예요. 그러면 내 부서 I work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. I work in human resources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 같은 얘기를 하셔도 되고 부서 이름 정도는 다들 아시잖아요. 본인이 영어로. 그렇죠? 본인 부서 이름 명함에 보면 보통 영어로 써 있죠. 자, 그래서 아실 테니까 모르셨다 하면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고요. 본인의 부서 이름이 영어로 뭔지. 자, 그래서 회사 이름을 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역시 아까 학교 이름 언급한 것처럼 좀 더 그냥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I work at 현대모터스, 현대자동차, 그죠?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현대를 영어로 발음할 때는 휴온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현대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회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 얘가 진짜 이런 직장이 있구나 해서 조금 더 신뢰감이 가는 답이고요. 아니면 제일 또 간단한 거는 내 직업이 그냥 한 단어 이름으로 딱 떨어질 때 뭐 I'm a doctor, I'm a teacher, I'm a model 뭐 이런 거 그쵸? 이렇게 딱 하나로 내 직업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실 수 있겠죠.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자, 그 보통 I'm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what school? elementary? 뭐 middle school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직업이 I'm a teacher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아까 말한 뭐 삼성, 현대 이런 식의 대기업도 아니라서 다 애매하다. 그냥 office worker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I work at 내 회사의 분야를 얘기해 주세요. I work at fashion company. I work at a fashion company. 아니면 I work at a broadcasting company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냥 I work at company 하면 나 회사에서 일해요. 그래 회사에서 일하겠지. 어떤 회사?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될 테니까 역시 이것도 약간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서 조금 더 신뢰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. 진짜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. 그래서 I work at a fashion company. I work at a telecommunications company. 이런 식으로. 역시나 대부분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종류가 어떤 분야인지는 대충 영어로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에 기회입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회사 이름 내지는 내 직업 이름 그것도 아니다 하면 어떤 분야인지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돼서 듣는 사람도 더 신뢰가 가고 좀 더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미국 갔었을 때를 알려드리자면 I teach English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where? 보통 teach라고 하면은 다 where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. Where? Elementary school? Middle school? 뭐 이러면서 물어봤어요. 그래서 I actually teach
adult Engli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I'm a freelancer teaching at different companies. I also have my YouTube channel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역시나 당황하지 말고 뒤에 막 줄을 많이 섰다고 해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막 마음이 급해지실 필요 없어요. 정확하게 답을 듣고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immigration 질문들을 여기까지로 한번 봤습니다. 잘 숙지를 좀 해주셨다가 기억을 잘 하시고 말 실수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최대한 그냥 답변은 짧고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연습을 해가면 이미그레이션에서도 쓸 수 있지만 평소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제 비가 좀 지나가니까 덥네요. 그쵸? 덥지만 다들 I hope you all stay cool today and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tomorrow morning. Bye bye.